창원의 한 주택. 방 안에 알루미늄 호일과 빨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만성 통증이 있을 때나 붙이는 펜타닐 패치가 나옵니다. 자,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을 흡입한 것입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면서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담배나 포일에다 무엇을 넣고 흡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종마약 사용법을 버젓이 동영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엔 텔레그램의 한 공개방,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들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입금 뒤 마약을 찾아가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마약을 알리고 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손쉬워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검거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올해만 경남도에서 벌써 117명이 검거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이런 불법적인 판매에 대한 정보들이 차단되게끔 미리미리 막아야 될 것이고요. 서비스 공급,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 업체들에서도 이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또한 손쉬운 접근으로 10대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찰은 SNS 등을 통한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화장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펜타닐 패치를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나 강하고 말기 암 환자에게나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버젓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던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너무 동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저히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면 하더라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인데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펜타닐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패치를 하게 됐는데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작년에도 사실 10대 관련해서 학부모 상담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펜타닐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는 펜타닐계 약물 남용으로 3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쉽게 처방을 받을 정도로 관리가 취약합니다. 10대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도 매년 1000건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펜타닐뿐만 아니라 액상 젤리 등으로 변형된 신종 마약류가 넘쳐나는 상황.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포이라든지 기존 일상에서 많이 나오던 마약류를 갖다 마약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대회에서 신종 마약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약류를 청소년들이 좀 많이 접근하는 것 같고요. 걷잡을 수 없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53살 한 부식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정도 마약에 중독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한 씨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연에 나섰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치료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처음 마약에 손을 댔던 10대 시절이 지독하게 후회됩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을 찾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한번 중독되면 평생 진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특수계층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층에서 하고 있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왜 10대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걸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크웹, 딥웹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마약 유통망도 다양해지면서 말 그대로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게 마약 관련 은어들입니다. 대마를 뜻하는 떨, 엑스터시를 뜻하는 캔디 등 이런 마약 관련 은어들을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판매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도 검색 몇 번 만에 판매자와 연결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초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을 10대들이 시작하게 되는 순간 중독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금단 중독 현상은 물론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끊기는 힘들어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로 알았던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오남용에 대한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남도 의회는 유해 약물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 실제 마약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오남용 교육 자료입니다. 일부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액상 젤리 등으로 바뀌고 있는 신종 마약의 위험성은 알기 힘듭니다. 또 약물 중독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의 상세한 지침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사이버 중독 교육에 포함해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다 10대 마약류 범죄는 학폭과 달리 경찰과 교육청이 따로 관리합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실태 파악을 못하는 허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도교육청은 이관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맞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아셔야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마약에 초점을 둔 새로운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올 2학기부터 배포할 방침입니다. 또 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에게 실시하는 마약 약물 중독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교원 친구 연수 빠르면 7월이고요. 바로 이제 연수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10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의 노력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라입니다.